AI가 2024년에 화두입니다. 최근에 이제 더 IMF 쪽에서 연구 보고서를 발표를 한 게 있는데 AI가 본격화되면 전체 고용의 60%가 구조조정을 일으킬 수가 있겠다. 이 AI라고 하는 것이 간단하게 우리가 넘어갈 게 아닌 게 네, 곽수정의 경제단판 곽수정입니다. AI가 요즘 그 CES라든지 다보스 포럼에서 언급되는 2024년의 화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AI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저는 1996년도 제가 논문을 쓸 때 계량 경제학적인 기술 방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프로그램 두 개가 Genetic Process라고 하는 거하고 Artificial Neural Network라 그래서 뉴럴은 신경이잖아요. 그래서 인공신경 네트워크를 이용한 계량 프로그램이 있었고 지네틱 프로세스라고 하는 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인자의 추적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경제학에서 받아들여서 한번 썼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6년도에 이미 미국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경제학에서 쓸 수 있을 정도로 진화가 되어 있었다. 그러면 AI라고 하는 개념은 미국은 언제부터 도입이 됐을까라고 하는 것을 역추적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게 미 국방부가 투자해서 만든 연구 단지였고 이 연구 단지에서 이 컴퓨터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한 게 1940년대 초반 본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60년대 달 착륙에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모든 게 컴퓨팅 시스템으로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주에. 그래서 그만큼 기술 발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깔아야 됩니다. 지금 전기자동차 역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미국은 실질적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디지털 기술의 시작점은 19세기 말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만 1960년대로 보고 그 60년대의 인프라는 1940년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본질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이 있었다. 최근에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IMF 쪽에서 연구 보고서를 발표를 한 게 있는데 취약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AI가 본격화되면 전체 고용의 60%가 구조조정을 일으킬 수가 있겠다. 선진국 같으면 60%지만 개도국,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AI가 본격화되면 현재에 있는 직업군에서 26%에서 40% 정도는 노동 조직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표현을 발표를 했습니다. 연구 보고서를. 이 AI라고 하는 것이 간단하게 우리가 넘어갈 게 아닌 게 MIT라든지 하버드라든지 미국의 아이비리그를 비롯해서 많은 유수의 대학들이 뇌신경 연구를 많이 합니다. 결국 이 신경 조직이라고 하는 게 수억 개의 뇌신경 세포가 존재를 하면서 우리가 눈이나 입이나 코를 통해서 또는 귀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수많은 정보들을 집적을 하죠. 뇌가. 그 집적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인식 또는 의식이라고 하는 가치 체계를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컴퓨터화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손가락을 놀리지 않아도 또 발을 움직이지 않아도 가만히 앉아서 모든 것을 주문하고 먹고 취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게 AI 시대이기 때문에 이 AI 시대를 앞두고 한 세 가지 점을 간략하게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앞으로 이 근로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두 번째, 교육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세 번째, 인간의 수명이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과정 속에서 이 노후 생활 문제, 즉 사회복지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 문제로 우리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근로의 문제를 놓고 봤을 때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녹화를 하기 3주 전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 구글이 인력 조정에 나선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불필요한 R&D 투자를 줄이고 모든 역량을 AI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글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아날로그와 준디지털적인 내용들에 종사하는 산업군을 조정해서 이제 거기에 투자된 자금을 가지고 AI에 집중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발표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2023년 1월부터 매그니피센트 7이라 그러죠. 이쪽 기업들 쪽에서는 구조조정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10,000명씩 15,000명씩 인력을 해고를 해서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이미 했었다. 이유는 앞으로 노동 생산성에서 굳이 노동 투입 대비 산출이 이렇게 AI 시대가 돌입이 되면 지금과 같은 규모는 필요치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유휴 노동력을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가?
또 사회복지나 사회보장제도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부의 분배 구조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여러 가지 이 기반 인프라적인 문제가 존재하겠죠. 경제 시스템 안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노동 문제를 바라봐야 될 시점이 되었다. 두 번째, 교육 문제는 앞으로 이런 인프라가 베이스가 된 경제 체제에서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AI 시대가 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인력 구조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AI를 전문적으로 하는 교육제도, 전자, 반도체, 전기, 뇌신경공학, 뇌공학 이런 거죠. 뉴런 관계된, 그리고 바이오 산업 등등에 대한 기본적인 인력 구조가 변화가 있으니까 여기에 전문 인력에 대한 공급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죠. 이게 교육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대학 교육만 해도 4년 동안의 전공이 필요하고요. 4년이 마치고 나면 석사 2년, 박사 5년 정도 기간을 놓고 보면 결국 전문 인력 양성까지는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만 AI 인력에 대한 필요한 내용이다.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정확하게. 왜? 우리가 AI를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는 분야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분야는 아마 미국에서 뇌신경이나 양자 컴퓨팅이나 양자 물리학을 전공한 많은 과학자들이, 한인 과학자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분들을 어떻게 초치해서 인력을 교육시키고 산업 쪽에 분배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 지금이다. 너무 늦지 않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러려면 대한민국에 AI와 관련된 산업이 존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AI라고 하는 것은 굳이 대한민국에 존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력이 배치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 현지에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이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노트패드 등을 이용해서 한국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인력의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봤을 때도 그렇고 교육 문제를 놓고 봐서 그렇고 이 교육의 관점, 생각들을 다 바꿔야 되는 혁신적인 교육제도의 계획이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앞으로 교수가 모든 것을 가르치는 시대는 지났다. 다시 말하면 대학 교육도 AI가 충분히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 부작용이 존재하더라. 어떤 부작용? 코로나19 사태를 놓고 2년 동안 대면 접촉이 없는 교육제도가 유지되다 보니까 미국 내 청소년들 사이에서 상당한 심리적 불안 문제가 발생을 했다. 5세 어린아이가 칼을 들고 엄마를 협박하는 일도 벌어지고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교육 문제에서도 미래의 이런 모든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서 사회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측면에서도 연구가 병행되어야 되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렸던 세 번째 문제, 앞으로 이 교육과 또 산업 발전에 따른 노동의 분배 문제에 있어서 노후 보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결국은 AI가 필요로 하는 인구의 규모가 징후 같은 양적인 측면에서 질적인 측면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 양극화 문제라든지 빈곤의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질 수가 있다. 전환기잖아요. 제조업 중심에서 이 제조업이 로봇을 이용한 그런 제조업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의료도 원격 의료 장치가 이루어지고 로봇 시술이 이루어지게 되면 인간에 의한 어떤 대면적인 접촉에 의해서보다도 기계에 의한 접촉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 노후 생활이라고 하는 게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이 많아야지만 어느 정도 그 심리적인 안정감도 찾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약화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디지털 시대에 빨리 적용하는 얼리 어답터라든지 패스트 팔로우 같은 사람들은 이런 그 기술적인 수혜, 발전의 특혜를 누릴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세대들은 상당히 이 복지적인 측면이나 사회 보장적인 측면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점. 이거를 어떻게 한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라든지 복지제도 측면으로 보완을 해줄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역시 선진국보다는 후진국에서 더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왜냐 그러면 선진국이라고 불려지는 그 배경에는 노후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탄탄함, 안정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문제들을 세 가지를 다 고려를 해야지만 될 것이다. 물론 이거는 1, 2년 안에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세월 안에 벌어질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고 산업적인 현상인 것 같은데 이런 경제
정치, 사회, 심리, 사회학적인 모든 문제를 고려했을 때 우리가 어떤 산업으로서의 AI를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많은 분들이 노동시장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놓고 이렇게 근로소득이라든지 앞으로 소득의 불안감이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면 과연 어떻게 주택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또 의식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기본적인 기초 생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가 이미 이런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2024년에 확인을 했고, 제가 누차 강조를 드렸습니다. 다시 강조를 드리면 1990년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는 PC 시대가 만들어지면서 90년 이후에 스마트폰 중반에 만들어지고 하는 이런 과정의 모습과 같은 2024년과 2025년이 될 거라고 제가 몇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는 이제 2025년 어느 정도 본격적인 회복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면 또 다른 점프, 이거는 뭐 퀀텀 점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놀라운 점프가 되어서 최근에 그 S&P 500 지수라든지 다우 지수에 대한 어떤 그 상승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던데, 제가 볼 때는 J 커브를 그릴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라는 점. 하지만 이 J 커브를 그리는 과정에 있어서 노동시장의 문제, 자본시장의 문제, 이 격차라고 할까요? 노동과 자본시장의 격차 문제가 급격히 발생하면서 소득의 양극화 문제, 빈곤화 문제가 동시에 발생될 수 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서 AI 관련된 산업에 투자를 하시는데 어느 분이 댓글을 그렇게 달아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AI 관련된 주식 투자를 하려면 미국 기업에다 하지 한국 기업에다 왜 하느냐라는 말씀을 댓글에 다신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10년 전 2013년에 비트코인에 100만 원을 투자했으면, 약 1000불을 투자했으면 지금 얼마일까? 그리고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초반에 아마존이라든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에 100만 원을 투자했으면 2023년 현재 얼마 정도 됐을까라고 주가를 보고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의 삼성전자의 주가 변화를 놓고 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기술의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는 국가가 모든 파생적인 기술까지 선점할 수밖에 없고, 시장의 판매, 마케팅, 여러 가지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도 우위에 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데이터적으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AI가 과연 제대로 된 AI 산업일까? 비하하는 게 아니라, 열등의식에 잡혀 있는 게 아니라 경쟁적으로 놓고 봤을 때 과연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AI가 미국에서 말하는 AI와 같은 레벨일까라는 점을 놓고 볼 때 투자라는 관점에서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저 같아도 환율의 어떤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감안해서라도 미국 쪽에 대한 투자, 그리고 중국 쪽에 대한 투자가 더 관심이 있지,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는 조금 더 여류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이전 시간에 동영성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PBR 기준, PER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기본 내용도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 같은 곳에는 주주배당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주주배당이 거의 없다는 점,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세 번째는 지배구조 문제에 있어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 이런 점을 놓고 보면 대한민국 주식은 전평가되어 있다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평가일 수도 있다라고 당돌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런 그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환율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 리스크 부분을 감안하셔서 해칭 기능과 투기적 투자, 이 거래 관계를 잘 판단하시면 미국 기업에 대한 AI 산업에 대한 투자, 주식 투자가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10년을 놓고 봤을 때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한번 스타디를 해보시고 가능하다면 다음에 전문가분들 몇 분을 초청을 해서 반도체라든지 AI 관련된 주요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